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코인 투자를 하시거나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월세집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제 명의로 아파트 한 채 매입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 한국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4,214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통 이것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요. 24년도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 기준 20대 평균 월급은 225만 원에서 275만 원으로 집계되고 40대 평균 월급은 41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이 둘의 중간값을 계산했을 때 322만 5천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또한 평범한 사람들 기준에서 높은 급여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중 절반인 한 달에 161만 원을 1년간 꾸준히 적금한다고 했을 때 1년이면 1935만 원 만 26세 기준으로 이렇게 꾸준히 14년간 40세까지 모은다고 했을 때 계산하면 2억 7,090만 원입니다. 2억 7,09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아파트 매입은 꿈에도 못 꾸는 금액인데요. 챗GPT 기준 24년도 한국 평균 아파트 값은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14년간 매달 161만 원씩 꼬박꼬박 모은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 결론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14년간 아끼고 모은 2억 7천만 원으로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것이 기정사실화입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장인 기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소득을 키우냐 아니면 투자 이익을 만드냐 이 차이가 있는데 사업의 경우는 목돈이 있지 않는 이상 접근성과 인프라 형성이 어려운 시행착오 과정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업으로 깡통도 차보고 직장도 다니고 했지만 제 적성에는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투자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은행, 위험자산이 있는데 위험자산으로는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식과 같은 종류로 취급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투자를 먼저 선택했을 때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한들 여전히 높은 금리에다 부동산은 우리가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가정하에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라 부동산을 제외하고 은행과 위험자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부터 파악해보자면 저는 은행을 투자처로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안전을 추구하여 가장 먼저 은행에 돈을 맡겨 안전하게 이자를 받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이는 절대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근거로는 수중에 3천만 원의 목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을 들기 마련입니다. 근 3년간 은행 평균 금리를 고려했을 때 이율은 2% 은행 리스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5년 뒤에는 원금에서 이자를 100% 확률로 지급받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보통은 수익이라 생각하겠지만 명확하게 당신의 돈은 손실을 본 겁니다. 이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심화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과거 10년 전만 보더라도 김밥 한 줄은 1,000원이었습니다. 조금 전 은행 예금으로 들어간 3천만 원으로 3만 줄의 김밥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란 기간 동안 예금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이자까지 받아서 넉넉하게 3,260만 원 정도를 5년 뒤 돌려받는다고 생각해보면 5년이 지난 김밥 값은 최소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 3만 줄을 살 수 있던 김밥의 가치는 이자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3만 줄의 절반인 16,300줄밖에 구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 은행 예금이 주는 이자는 10% 동일한 기간 동안 김밥 가격은 2배 이상 증가 5년간 구매력은 46%가 상실되었고 이것을 우린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숙제라 볼 수 있죠. 은행에 넣으면 숫자는 늘어나지만 실물 경제에 기반한 물가 가치에서는 하락세를 맞게 되는 구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즉 돈을 맡기면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뜻인데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큰 것은 과거 10년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김밥 한 줄의 가격은 4,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을 웃돌 쪽 결국 시장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5년 동안 10% 이자를 받아도 식재료는 최소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재정정책으로 시중 통화량은 장기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통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달러 또한 지난 100년간 초기 대비 마이너스 90% 이상 가치를 잃었으며 국가는 매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인플레이션 조세를 통해 사람들의 현금으로부터 부의 가치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부채를 일으켜 돈을 뿌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멀쩡히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을 잃게 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국가의 부채를 줄어들게 도와주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조세는 바뀌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은행 예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원리를 알게 되면 이해하기 쉬운데 A라는 은행에 100만 원을 저축하면 그중 10% 10만 원은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남은 90만 원은 다른 고객에게 빌려줍니다. 이를 대출이라 부르고 예금자 계좌에는 100만 원, 대출자 계좌에는 90만 원이 찍히겠지만 시중에 90만 원은 누군가의 예금으로 돌아옵니다. 10% 제하고 다시 81만 원을 다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뜻. 이렇게 3번에서 4번만 돌아도 최초 100만 원은 343만 원이 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돈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빌려가는 사람은 줄 서서 기다리고 예금자도 늘어나는 구조. 단기 예금 받고 장기 상품 가입 시엔 예금자와 대출자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예대금리차가 발생합니다. 예대마진은 계속 발생하는 구조라 은행이 무너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과정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는 행위 자체는 남 좋으라고 하는 일이며 우리가 목표하는 금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남을 도와주는 구조이다 보니 선택지는 위험자산 구분으로는 심플하게 주식과 코인으로 나눕니다. 저는 주식과 코인 중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으로 주식 투자보다 코인 투자를 선호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 주관적인 생각과 오로지 데이터를 통해 말씀을 드려보면 YDD 글로벌 자산 수익률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전세계 자산 수익률상 2위가 금 1위가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는 수익률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해외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이 많이 몰리는 시장으로 가야 한다. 이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뤄드리겠지만 현재 국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데이터가 이미 증명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은 그렇다 쳐도 올해 엔비디아랑 테슬라만 보아도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코인보단 미장이 더 재밌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비트코인은 11월 21일 기준 97.5K를 돌파하며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은 시가총액을 제치며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빠른 속도로 아마존 시가총액을 추적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재 한 개 시가총액이 국내 시장 규모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 가치에 있어서 지금 당장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수년간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자산이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성과를 만들어준 자산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년 전 1억 원이 있다는 전제하의 사진에는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1억이 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되려 하락. 만약 애플을 샀더라면 1억 원은 10년 후 7억 원이 됐을 것이고 최고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은 1억에서 2억, 국내 주식에서 가장 유명한 삼성전자를 투자했다면 1억이 2.8억 원. 하지만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명확해지는데 10년 전 엔비디아를 1억 원어치 샀더라면 오늘날 225억이 되었을 것이고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선택지인 비트코인을 선택했더라면 오늘날 엔비디아보다 약 100억 더 많은 수치인 316억 원 그 이상을 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매일 고점을 경신하고 너도 나도 돈 벌고 있는 시장 같은데 투자하기엔 늦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하기에 앞서서 신뢰와 믿음보다 더 중요한 비트코인의 성질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은 달러처럼 찍어낼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금이 만약 채굴이 된다면 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도 앞으로 언제 어떻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이 채굴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명확한 발행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부터 정해져 있었으며 24년도 하반기 기준 총 발행량 2100만 개 중 현재 1970만 개 이상이 채굴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발행량의 94%가 채굴이 된 것이며 비트코인은 불과 13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도 채굴할 수 있었지만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화폐 가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하여 희소성을 명확하게 보존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발생하는 반감기를 통해 4년 주기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체 발행량의 94%가 채굴되었지만 앞으로 채굴되지 않는 물량 126만 개를 채굴하려면 116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채굴 보상은 4년마다 줄어들고 비용 문제로 인한 높아진 채굴 진입 장벽과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오늘날 비트코인은 하나 약 1억 3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상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던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며 크립토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달 초부터 시작되며 고공행진하던 금값은 보합을 유지하거나 떨어지고 있으며 눈치만 보고 있던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모두 주식과 코인 같은 위험자산의 물살처럼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개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가격에 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1년 뒤 비트코인은 8,200만 원을 경신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을 제정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1억 3천만 원을 넘어 1억 5천만 원을 향하고 있고 당시 21년도 불장 사이클 고점에 샀던 사람들의 평균 구매 가격 또한 이제는 쳐다볼 수 없는 구간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4년 주기 사이클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오늘날 가장 저렴한 금액에 위치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오늘처럼 저의 채널에서 꾸준하게 다뤄드릴 생각이고 우리는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 인물들을 유심히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린다는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20년도부터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하여 조단위 수익을 내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들을 이해한다면 향후 4년간 돈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길다 보니 챕터를 나눠서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 생각입니다. 첫 영상이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게 되실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절실한 마음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코인 투자를 해야 하는지 돈에 대한 속성부터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전 세계 글로벌 큰손들은 왜 이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왜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